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산지 태양광 시설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산림이 훼손돼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정부가 산지 태양광 안전관리 체계 손질에 나섰습니다. 산업부와 산림청은 최근 산지 태양광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에만 집중호우와 장마로 산지 태양광 설비에서 산사태가 27건이나 발생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최근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큰 산지 태양광의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겁니다. 산지 태양광 시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해가 발생되고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태양광 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정부는 우선 이미 설치된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장마로 산지 태양광 부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산사태 등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태양광 설비 300곳을 추렸습니다. 이 설비들은 앞으로 3년간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 기관에 맡겨 정밀 검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발전 설비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전기 안전 관리자를 이용해 산지 태양광 설비 안전도 점검토록 할 방침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2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에는 전기 안전 관리자가 반드시 지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안전관리자 보수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설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건설 과정에서 산사태 우려로 산림청장이 재해 방지 조치를 명령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지 복구 없이는 산지 전용 허가 연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설비는 전력 도매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신재생 발전 의무제도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설비는 안전성 확보 작업 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곳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신규 설비의 경우 허가 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500kW 이상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 신고 전 전기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게끔 했습니다. 산지 일시 사용 허가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정부는 일시 사용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 제출 대상을 기존 2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고려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 종사자 안전인식 개선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내 최대 공영 도매 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최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락시장에 공정한 경쟁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국회의사당, 배추와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 앞에서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농가가 도매법인 경매를 거쳐 농산물을 출하하면 법인이 15%의 수수료를 떼지만 시장 도매인을 거치면 유통 단계가 줄고 수수료도 7%로 낮아진다는 내용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앞에서 농민단체, 소비자단체와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의 퍼포먼스입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울 가락시장의 5개 도매시장 법인이 농산물 가격과는 무관하게 높은 순이익과 배당금을 가져간다며 가락시장의 시장 도매인제와 같은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도매시장 운영은 지자체의 고유 사무임에도 농식품부가 도매시장 운영 전반을 통제하면서 유통주체 간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모두 다 제대로 된 가격으로 좋은 농산물을 사기보다는 이 도매법인들이 형성하는 가격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농산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농민회 총연맹 측 또한 가락시장이 경쟁 없는 독점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생산자는 경매에 따른 위탁 수수료로 연간 1,500억 원 이상을 부담하는데 거래와 가격 결정에는 개입할 수 없는 깜깜이 출하로 인해 농가 소득이 불안정하고 수취 가격이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는 설명입니다.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한 앵벌이는 24,000원인데 같은 똑같은 품목의 옆에 벼리는 2,000원입니다. 무려 12배 차이가 나는 이 경락 가격에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최대로 바람을 봐야 되는 이 지금의 유통 가능성가 맞는 것입니까? 소비자 단체도 유통구조 때문에 산지의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해서 생산자인 농민에게 대금이 합리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지에서 가격이 폭락해도 소비자는 싼 가격의 농산물을 살 수 없고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만 그 역시 생산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농산물의 매수와 수탁, 매매 중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유통인 시장 도메인을 도입해서 경매제와 함께 운영하며 출하자인 농가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겁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측은 서울시는 이미 강서시장에 시장 도메인제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체제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락시장에도 시장 도메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 시행규칙 가운데 중요 사항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관할 지자체의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며 농식품부 장관이 시행규칙을 바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영농 승계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 한우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영농 승계 실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고민은 영농 자금과 가축 사육 규제로 나타났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한우 사육 농가들에게 원활한 영농 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영농 자금 지원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규제 완화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국의 한우 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영농 실태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영농 승계자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독립경영 29.6%, 공동경영 28.8%, 협업경영 25.4%, 경영준비 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승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체 응답자의 75.6%가 영농 자금 지원을, 72%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규제 완화를 꼽았고 농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이 48.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집단 거주지에서 한 500m 내지 1km 정도 떨어져서 축사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승계자들은 새로운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이 제한을 지키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7.3%는 가장 필요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축산 기술 상담을 꼽았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영농 승계자 중 69.7%는 증여 및 상속 상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축사용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4%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한우 농가 영농 승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10월 22일인 오늘은 배데이로 지정된 날입니다. 올해 전국의 배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다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국산 배소비를 촉진해 전국 농가에 힘을 불어넣는 배데이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열띤 기념 행사 분위기를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분 함량이 9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 식감이 뛰어나고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국산 배. 감기 예방과 소화 기능 개선, 피로 해소 효과까지 뛰어나 국내외 시장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의 배 농가들은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화기 저온 피해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까지 겹친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확기의 결실을 나누고 소비자들에게 국산배를 알리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건강을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2020년 제7회 배데이 행사 개막을 선언합니다. 21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제7회 배데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배연합회는 우리 배를 먹으면 건강 2배, 행복 2배가 된다는 의미에서 매년 10월 22일을 배데이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배연합회, 한국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후원해 열렸습니다. 제7회 배데이를 맞이하여 마음은 농촌, 건강한 선물은 우리 배라는 문화를 정착시켜 소비자에게는 건강과 행복을, 생산자에게는 소득을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배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가공식품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됐고 국산배의 뛰어난 맛을 알리기 위한 시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환절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면역력 증진 효과 등 우리 배의 기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많이 좋아해서 배 자주 먹고 있습니다. 올해 태풍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힘들었는데요. 내년에는 더 좋은 결실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배데이가 소비자들에게 국산배를 알리고 배 농가에는 힘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최근 KT 스카이라이프의 모든 가입자들은 NBS 한국농업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현장 취재 결과 농업 중심의 정보 프로그램들이 농민들의 호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가들의 자세한 현장 반응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까지 닿을 것 같은 강원 정선군. 오지인 이곳에서 4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김정광 씨는 요즘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KT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요금제에 상관없이 135번을 누르면 NBS를 시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산골 깊숙한 오지에서도 NBS를 시청할 수 있어 이전에는 몰랐던 농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앞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농업 관련 소식에 김 씨 내외는 그야말로 열혈 시청자가 됐습니다. MBS를 전에는 그 방송을 미처 몰랐는데 한국농업방송을 시청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거를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시청했지만은 그 병아리 같은 거, 이 먹이 또 그 축사 관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이득이 많이 가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에서 사과과수원과 한우 사육을 하고 있는 이재천 씨. 이 씨는 평소에도 NBS를 자주 시청했는데 이번 기회로 더 많은 농민들이 NBS를 시청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태풍도 많았고 또 비도 많았고 이래가지고 농업 쪽에 재해 쪽이 많이 있었는데 MBS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외국의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바다 건너 땅끝마을 해남에서도 NBS를 시청하는 농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정보나 농사에 도움이 되는 약재 정보들을 다뤄 많이 유익하다는 반응입니다. 전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저희들이 생소해 몰랐던 타 지역의 투경작물 재배 방법이나 이런 농작물도 재배하고 있구나 그런 방송을 보여줘서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청자를 만나게 될 MBS. 농업농촌 전문방송 NBS를 통해 전국의 모든 농민들이 더 유익한 정보를 얻길 기대해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청양, 고추, 구기자 특구 등 우수특구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특구는 청양, 고추, 구기자 특구,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고흥 유자 석류 특구, 임실 치즈 특구, 홍천 귀농귀촌 특구 등 12곳입니다. 중기부는 선정된 우수특구의 표창과 함께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상금을 차등 지급해 지역 특화 발전 가속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백제금산인삼농협이 최근 횡성인삼농업인연구회와 유통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백제금산인삼농협은 횡성인삼농업인연구회가 생산한 GAP 인증 인삼 15톤을 매입할 방침이며 양측은 협약을 계기로 생산 판매뿐만 아니라 가공과 유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에 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인삼연구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재배 기술과 노력 절감형 기술을 지속해서 발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미국 종합처리장 중심 생산 유통 마케팅 기반 강화, 식량 생산 유통 기반 구축, 공동 브랜드 활성화 등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사업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식량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제1회 농산물 수급 예측 모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공모는 농업 분야 데이터를 활용해 농산물 수급 관리에 필요한 모형 설계가 가능한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접목된 다양한 수급 예측 모형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선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농산물 중에서 우리 땅에서 생산된 양은 얼마나 될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급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위기설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식량 자급률인데요. 식량 자급률은 쉽게 말해서 그 나라에서 소비되는 식량 중에서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식량 자급률에서 말하는 식량의 범위는 가축을 먹이는 데 필요한 사료용 곡물을 제외하고 주식용 곡물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가축이 먹는 곡물까지 포함해서 자체 생산 가능한 비율을 따지면 곡물 자급률이 됩니다. 지난해 국내 식량 자급률은 45.8%로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10.4%포인트나 하락했고 곡물 자급률 역시 같은 기간 29.6%에서 21%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2022년 식량 자급률 목표치와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최근 3개년 평균 곡물 자급률을 산출해본 결과 우리나라 평균 곡물 자급률은 22.5%로 조사 대상 국가의 평균 곡물 자급률이 100.8%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곡물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쌀은 국내 자급률이 92.1%에 달하는 반면 밀은 0.7%에 불과해 사실상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콩, 보리의 자급률 역시 부진한 실정인데요.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 톤 이상의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입니다. 문제는 식량 자급률이 지나치게 쌀 위주로 편중돼 있고 밀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은 데다 옥수수와 콩 같은 사료용 곡물 역시 거의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부 충격에 아주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수출국에서 곡물 반출을 갑자기 통제할 경우 속수무책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호주를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식량 수급 불안에 따라서 곡물 수출 봉쇄령을 검토하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란 인구의 증가나 재해, 재난, 전쟁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양의 식량을 항상 확보해서 유지하는 걸 말하는데요. 농협미래경영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안보적 차원에서의 식량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국가 생존과 결부된 문제입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식량 자급률,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농업 전략을 수립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